HMM 매각이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현대상선을 지금의 HMM으로 성장시켰는데요. 그만큼 이번 매각의 성공 여부에 업계는 물론이고 해운 산업 재건을 기대하던 국민의 관심도 쏠렸습니다. HMM 매각 앞으로 우째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가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동명대 국제통상물리학과 우종균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교수님 오셨을 때 이게 그냥 진행되면 좀 우려가 깊다. 근데 결국은 HMM 경영권 매각 협상은 최종 결렬됐습니다. 그러면 HMM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HM 매각의 주체인 산업은행, 한국태양진흥공사와 하림 컨소시엄은 지난 2월 7일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매각 결렬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각 협상은 작년 7월 20일 매각 공고가 난 이후에 12월 18일 하림그룹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네. 지난 마감일이었던 1월 23일 1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2주 연장이 됐으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HM은 현재와 같이 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채권단 관리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림그룹이 우선 협상 대상자였는데 이제 그러면 자격이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매각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림 컨소시엄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게 다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였던 하림그룹의 자본력을 두고 새우가 고래를 삼킨다. 사실 이런 우려가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교수님 오셔서도 그 말씀 해주셨고요.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우려와 걱정이 있었었는데요. 그간 이제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하림그룹이 제시한 H&M 인수가는 6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H&M의 지분의 57.9%를 인수하는 금액이었고요. 이제 그간 하림그룹의 H&M 인수에 대해서 많은 우려와 반대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하림이 자금 조달 능력과 방식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불신이었고요. 네네. 금융권은 이제 하림의 자금 동원 능력을 약 4천억 원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 경우 하림이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금액은 약 6조 원이었습니다. 하림은 이에 대해서 3조 원은 인수금융, 즉 금융권 대출로 조달을 하고 1조 원은 연구체를 발행하고 재무적 투자 등을 통해서 조달하고 나머지 2조 원은 페노션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조달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금융권은 인수금액의 90% 이상을 금융과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투자 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국적선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는 해운업계는 향후 H&M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투자와 막대한 자금 동원 또는 보유 능력이 필요한데 하림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왔습니다. 더구나 하림이 인수에 성공하더라도 막대한 이자와 원금상환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면 다시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려낸 H&M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거나 또는 파산되거나 또는 외국 선사에 매각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컸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하림그룹 측은 이 협상 결렬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최대 주주 지위만 갖도록 하는 거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예. 네, 그렇습니다. 하림그룹은 경영권을 인수를 하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하림은 우선 협상자 선정 이후에 매각 협상을 통해 자금 조달 방식, 그다음에 조달 자금의 활용, H&M 유보금의 활용 등에 대해서 많은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하림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1차 협상이 결렬되고 2주간의 추가 협상이 결정되었으나 결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아니,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본인의 자금 사정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앞서 뭐 4천억 정도 본인 자금이 있고 나머지 3조 원, 1조는 뭐 연구체 발행하고 2조는 페노션 자회사의 유상증자를 한다는데 이러면 그냥 전부 다 빚을 땡겨가지고 산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이후에 이제 하림 측도 요구한 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들을 요구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냐. 예, 예. 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일단 하림은 컨소시엄 멤버인 JKL 파트너스의 투자 지분의 단기 상환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사모펀드인 JKL 파트너스가 자금 조달에 참여하고 하림의 H&M 인수에 도움을 주는 대신 지분을 빠르게 매각하고 회수하겠다라는 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계약 조건으로 5년간 주식 매각을 금지한다라고 명시를 했었었는데요. 예, 예. 이는 H&M 인수자가 단기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하림이 H&M을 인수한 후에 지분을 매각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지분이 50% 이하로 하락할 경우 네. 국적선사인 H&M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경영권 방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림의 요구는 H&M 매각 계약 조건을 변경해달라라는 그렇죠. 것인데 이것은 국적선사인 H&M의 경영권과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약 조건으로 5년간 주식 매각 금지한다. 여기에 다 자기도 동의하고 들어온 게 입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협상할 때는 우리가 같이 들어온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 자금은 좀 빨리 회수해서 나갈 수 있게끔 주식 매각을 좀 허용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라서 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그래서 더 우려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자기 자금보다는 네. 외부 자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래 양측이 이견이 좁히지 못하는 이유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 문제도 꼽히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지에.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연구체는 약 1조 6,800억 원입니다. 예. 이것은 지난 2016년에 산업은행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H&M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H&M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투입된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공적 자금 중 일부입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공적 자금의 안정적인 회수를 위해서 H&M 매각 이후에 보유한 연구체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예.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는 투자한 공적 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자본 건전성, 즉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적 자금의 회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림은 매각 협상에서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보유한 1조 6,800억 원 규모의 잔여 연구체의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잔여 연구체의 주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림의 주식 보유 지분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 있고요. 예. 배당 수익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하림은 매각 협상에서 이것이 매각 조건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 조건을 철회를 했고 이것이 큰 문제로 부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갚아야 할 돈은 조금 유예해달라고 그러고 그죠? 같이 그렇습니다. 파트너로 들어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 빨리 좀 갚을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정말 이 부분이 뭔가 오해를 좀, 많이 산 것인데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는 빨리 수익을 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건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협상으로서는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후에 어쨌든 결렬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한국산업은행, 한국해양진흥공사 1조 6,800억 원 연구체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H&M 매각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H&M 몸값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연구체를 매각하는 경우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현재 약 58%에서 약 74% 정도로 증가할 거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H&M의 재매각이 추진되는 경우에 물론 매각 조건과 주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금융계에서는 H&M의 인수가가
6조 4천억 원에서 약 8조 원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단기간 내에 HMM 재매각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째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H&M의 재매각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글로벌 경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IMF는 금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 세계은행은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IMF는 2.3%, KDI는 2.2%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역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동안 여러 번 이 방송에서도 말씀이 되었지만 수에즈운하, 파나마운하, 중국 대만 해협 등 글로벌 해상 운송망의 주요 거점에서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최근 이제 전기선 시장이 최대 선사인 머스크 라인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대형 전기선사들이 얼라이언스 재편을 위한 치열한 경쟁과 협력, 즉 코피티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금융 상황이 어렵고 이자율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이 유지될 거로 생각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약 8조 원이 되는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전기선 시장의 얼라이언스 체계가 개편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시도를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부적인 상황이 정말 녹록치 않은 상태에서 빚을 많이 해서 그리고 너무 좋은 조건으로 빚도 빨리 갚고 갚아야 될 빚도 좀 유예해주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HMM 재매각 하여튼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일타 강사로 좀 도움을 주십시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명대 국제통상물류학과 우종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